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따로 움직이던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시의 내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일부 조직이 수원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구미 시민들은 구미를 떠나는 신호탄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70대 치매 노인이 보호시설 차량에 7시간 정도 방치된 사건이 발생해 되풀이되는 여름철 차량 갇힘 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오늘 오후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검찰이 통보한 출두 시각보다 10분가량 일찍 대구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하던 권 시장은 취재진에게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 조사 잘 받겠습니다. 하지만 실수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특정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구 선관위는 이를 어긴 권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검 공안부는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권 시장 주장처럼 고의성이 없었고 위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면책받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시장이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폭염 속에 70대 치매 노인이 보호시설 차량에 7시간 정도 방치됐다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차량 갇힘 사고는 이 어린이와 노인 같은 노약자들에게 끊이지 않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79살 이모 할머니가 주간 보호시설 차 안에 7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쯤 폭염 경보에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이 씨는 의식을 잃고 생사를 헤맸습니다. 동승했던 요양보호사와 운전기사 등 시설 관계자 누구도 이 씨가 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도 과정에서 선생님이 그냥 안 오셔갖고 그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 동서하시는 선생님이 아니서 그냥 아침에 오셨다 분명히 그래갖고 확인하니까. 당시 차량의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 이 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차하면서 차량 내부를 살폈는데 못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이니까 조금 확인을 했었어요. 시설 관계자와 운전자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끝낸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 시기에 바깥에 세워둔 차량은 내부 온도가 50, 60도를 훌쩍 넘어섭니다. 밀폐된 차 안에 오래 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여아가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숨지는 등 차량 갇힘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후속 대처가 나오지만 그때뿐입니다. 사실은 이런 재발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런 유치원 얘기만 들었는데 이런 중앙보호센터도 마찬가지 그런 태워가고 태워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소한 방심이 부른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 속에 정부 차원의 확실한 예방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는 물론이고요. 경북 도내 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도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으로 과수와 인삼에서 시작된 농작물 피해가 이제는 수박, 또 생강 등 비교적 더위에 강한 밭작물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의 한 생강밭입니다. 지표면과 만나는 생강 줄기가 누렇게 타들어가 손만 대도 부러집니다. 땅 속의 생강도 성장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인근의 수박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3,000평 수박 대부분에서 육질이 적색으로 변해 뒤엉키고 악취까지 풍기는 이른바 피수박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없었어요. 이게 뭐 한두 개는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80%, 90%가 지금 이게 농가가 다 이런. 비교적 더위에 강한 생강과 수박이지만 20일 넘게 이어진 폭염의 기세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평소 3,000평 수박밭의 매출은 3천만 원 선. 모종의 농약값, 인건비를 빼면 절반 정도를 손에 쥐는 게 보통인데 올해는 오히려 700만 원 손해가 예상됩니다. 복합 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이산, 평원, 문수, 장수, 영주시에도 이 지역이 피해가 큽니다. 노지 수박과 생강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이제 수년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는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지역의 노지 수박밭만 약 300헥타르.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비슷한 폭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관계자들이 내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따로 행동한 경우가 많았는데 모처럼 한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초에 열렸던 당정협의회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오전 8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2시간 후에는 나머지 국회의원들과 따로 현안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내년 국비 예산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야당 의원들이 홀대로 내다 정권 비판까지 가세하자 유일한 여당인 홍일학 의원이 15분 만에 자리를 떠 반쪽짜리 협의회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고 처음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부터 무소속 정태욱 의원까지 대구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모였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은 중복 사업은 제거하고 또 재량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경우에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지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정부의 SOC 예산은 감축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한 7% 정도 정액 기준을 잡아놓던데 그 정액된 예산의 범위 내에 우리 지역 예산을 좀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국비 3조 원이라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속 있는 사업을 확보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PK에 대해서 뭐 홀대한다든가 패싱한다든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공동으로 서로 노력해서 실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극복하는 어떤 노력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통합공항과 취수원 이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서너 명씩 추진단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통합 이전 문제 또 취소 문제 이런 걸 해결을 해야지 또 부산에서 가덕도 안 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도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건설과 토목의 예산 비중을 줄이려는 정부의 방침에다 공항과 취수원 이전에 대한 지역 안팎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만큼 대구시와 정치권의 공조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일부 조직이 수원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구미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 같은 결정이
구미를 떠나려는 신호탄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구미 1사업장입니다. 19만 제곱미터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 탈레스가 3년 전 한화 시스템에 팔렸습니다. 땅은 한화 시스템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1사업장 전체 터를 한화 시스템에 팔고 싶어 합니다. 1사업장에는 삼성 메디슨과 네트워크 사업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땅을 팔게 되면 삼성 메디슨과 네트워크 사업부도 이전을 하거나 한화 시스템과 임대 계약을 해야 하지만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습니다. 구미 시민들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네트워크 사업부 일부 조직만을 수원으로 이전하려는 게 아니라 구미를 점차 떠나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부 달랑 몇백 명 빠진다고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은 구미에 있는 그 삼성 계열사들이 점차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에 불과하다, 신호탄이다. 특히 10년 전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3년 전 삼성 탈레스 매각에 이어 1사업장 전체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은 구미 시민들을 크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로서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미 5공단에 다른 사업장이라도 올 수 있도록 삼성에 호소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미 시민들이 또 안정감, 심리적 또 안정감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다른 기업들도 삼성과의 연관 속에서 구미공단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저는 열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미 삼성전자 측은 전체 인원 9,500여 명 가운데 400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사업부의 일부만 수원으로 이전할 뿐이라며 구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수십 년 동안 구미 경제를 지켜오고 있는 상징적인 사업장입니다. 구미 시민들은 이런 사업장이 구미를 서서히 떠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20대 남자가 응급실 수련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당한 수련이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철로 만든 혈액 샘플통을 들고 비틀거리면서 수련이에게 다가갑니다. 갑자기 철제 샘플통으로 수련이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오늘 새벽 4시쯤. 얼굴과 머리에 찰과상을 입은 20대 남성 A씨가 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피해 수련이는 가해자 A씨를 맡아 응급처치를 한 뒤 차트를 작성하던 중이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A씨는 폭행 전부터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우통을 벗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주려보는데 좀 비협조적이었고요. 자기가 이제 엑스레이나 사진 찍었을 때도 자기가 안 찍고 또 위통도 먹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폭행을 당한 수련이는 심한 출혈과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어지럼증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호소해 이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겨냥한 끝에 A씨를 검거했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 발견 시기보다는 3주 정도 늦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도내에서 일본 뇌염 발생도 없었습니다. DGB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어난 2,75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자이익은 시장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6,90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계열사인 DGB 대구은행의 영업이익은 2,6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 늘었습니다. 지난 6월 전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었지만 지역에선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구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경북은 2% 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대구는 의료 정밀 광학과 기계장비, 경북은 전자부품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대구는 139%, 경북은 43.4% 등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투자유치 20조, 일자리 10만 개 달성을 위해 경북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투자유치 특위는 이철우 도지사와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산업부 차관을 지낸 김재용 전 코트라 사장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금융인과 기업가, 산업단지 조성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는 국내외 투자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부산에서 포항까지 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에 8,600억 원,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단선철도 건설에 5,500억 원을 투입해 동해선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부산 일광에서 태화강, 신경주 구간의 복선전철은 2020년 완공과 개통을 목표로 올해 공정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포항국제불빛축제 관람객을 184만 명으로 집계한 가운데 인원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관람객 수를 집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4일 동안 포항시 인구의 4배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는 추산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뿐 아니라 불꽃쇼를 멀리서도 볼 수 있어 해안을 따라 동해면과 송도동, 환호동 지역 인원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학생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남학생을 출석 정지시키고 심리상담 등을 받게 한 뒤 강제전학 조치했고 피해 여학생도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경북도청 축구장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설치돼 다음 달 19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물놀이장에는 튜브에 공기를 넣은 바닥풀장과 슬라이드 시설, 샤워실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고 안전요원도 배치됐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